네트워크 마케팅 4.0 플랫폼 비즈니스 김세우 지음. 멤버십 파워와 플랫폼 비즈니스. 멤버십이란 회원의 권리로 회원권을 의미한다. 몇 년 전까지 회원권은 상류층의 부의 척도로 인식되었으나 네트워크의 발달로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에 이르기까지 멤버십 카드가 발행되는 세상이다. 골프, 콘도, 항공사, 철도에서 신용카드, 피트니스, 호텔, 미용실, 백화점, 재래시장, 마트, 영화관, 떡볶이집, PC방, 서점에 이르기까지 멤버십을 운용하며 회원 확보의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인터넷상의 쇼핑몰에서 회원의 숫자가 기업의 가치로 환산되어 거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바로 멤버십이다. 대부분의 멤버십 혜택은 소비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때로는 규정을 바꾸어 그 혜택을 줄여버리는 모렴치 기업들도 많지만 소비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캐시백해주는 멤버십 혜택은 소비 관행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의 경우라도 포인트를 적립하고 캐시백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멤버라면 이미 단순한 소비자의 수준을 넘어선 프로슈머이다. 프로슈머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 소비자들이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본 뒤 그 불만 사항을 토로하면 그것을 생산 과정에 반영된다. 바로 멤버십의 중심이 바로 프로슈머이다. 과거에는 생산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생산자와 소비 활동을 하며 돈을 쓰는 소비자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소비 활동은 소비 금액의 일정 부분이 캐시백을 통해 현금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에서 돈을 쓰는 소비 활동과 돈을 버는 생산 활동을 동시에 병행한다. 선진국 소비자들은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가격 조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명분을 만족해야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욕망이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당한 가격, 꼭 필요한 상품,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유통공간, 자유로운 판촉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의 중요한 4가지 조건과 함께 멤버들이 단순 소비가 아닌 소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유사한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는 일은 안방에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멤버들의 입소문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조건과 명분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멤버십 형태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멤버십이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멤버십은 전통적 마케팅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통적 마케팅 방식보다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나쁘면 입소문이 나지 않고 바로 안티카페가 등장하고 오래가지 못해 문을 닫는다. 따라서 3년 이상 검증된 회사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 둘째, 멤버십 비즈니스를 할 때는 최대한 정직해야 한다.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모은 후 돈만 갈취하여 달아나려고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인 시대에 돌입하였다. 셋째, 프로슈머의 중요성 못지않게 멤버십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상품을 생산하여 바로 소비자에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일종의 그 상품에 대한 팬클럽이 형성되어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것을 SNS 용어로는 커뮤니티라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커뮤니티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가 직접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커뮤니티를 통하여 성실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멤버십 파워를 통하여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야말로 멤버십 파워를 통해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즈니스이다. 왜냐하면 소개한 소비자들의 소비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원수당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멤버십 파워를 통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마케팅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 중에 싸고 좋은 제품은 없다. 가성비를 내세울 만큼 싸고 좋은 제품이 되려면 직접 제조, 직접 유통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비싸고 나쁜 제품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보다는 필요한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살 줄 알아야 한다. 아껴 쓰는 절약만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현상을 유지하는 플랜에 불과하다. 절약을 바탕으로 수입의 증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는 미덕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이 미덕이다. 돈을 버는 것은 절약과 추가 수입에 의한 목돈 마련, 그리고 투자의 순환 구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시대 변화와 흐름을 보면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화가 되면서 공업사회에서 지식, 정보, 통신사회로 발전하였다. 이 속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지주, 제조업자, 지식인, 유통업자 순으로 변화했다. 유통의 형태는 물물교환 시대에서 중개인, 소매점, 할인점,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되듯이 돈을 버는 주체도 총판, 도매상,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에서 멤버십으로 확대되었다. 유통은 왜 변화하는가? 소비자의 요구 때문이다. 물물 교환 시대의 소비자는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유통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개인 형태의 유통 시대를 거치는 동안 소비자는 좀 더 가까이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쇼핑을 백화점이라는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동네마다 슈퍼마켓이 생겨났다. 소매점 형태의 유통시대가 한계에 다다르자 소비자들은 보다 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할인점 형태의 대형마트가 곳곳에 탄생하게 된다. 이제 소비자는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과 택배 서비스의 편리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의 욕구를 알고 발빠르게 준비한 사람들은 항상 돈을 벌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사는 정도의 수입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소비자가 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싼 가격과 편리성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비자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은 30%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70%의 지출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할인점은 소매점이 가져가던 35% 이상의 이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할인 혜택, 배달, 쇼핑의 편리성,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등의 기존 할인점과 쇼핑몰 주인이 직접 가져가던 이윤을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첫째,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진과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고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택배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환경과 오프라인 물류 매장이 동시에 갖추어지고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금융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신용카드, 텔레뱅킹, 캐시 등 자유로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 유통 시스템에서 중간 유통 담당자들이 소비자를 모으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가져갔던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디스트리뷰터, GBO, 프로슈머, IBO, 직구퍼 등 독립 자영사업자를 의미한다. 이런 혜택을 공유할 멤버들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이 소비자가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에 의한 멤버십 비즈니스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조는 미국이다. 1950년대부터 슈퍼마켓이 본격화되며 유통 백만장자가 탄생하고 60년대 백화점과 프랜차이즈가 생겨나고 70년대 창고형 할인마트가 붐을 이었다. 80년대 들어서는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통신 판매, 카탈로그 판매, 방문 판매, MLM 네트워크 마케팅, 즉 직거래 유통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경우 70년대 맥도날드가 입점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고 80년대 마트 시장이 급성장하였다. 90년대에 들어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TV 홈쇼핑, 인터넷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MLM, 즉 다단계 판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다단계 판매란 용어는 일본식 명칭인데
우리나라 법률이 일본의 법조문을 모방하다 보니 법적인 용어로는 다단계 판매가 맞는 말이다. 최근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회원 직거래 판매라는 용어를 공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국내 유망 회사에서는 직구퍼라고 고유 명사를 만들기도 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을 보면 본국인 미국보다는 일본이 10년 늦고 한국은 일본보다 10년 정도 늦게 시작되었다. 70년대 근대화 바람을 타고 근대화 슈퍼가 생겨나고 80년대 백화점과 체인점 사업이 성장하였다. 90년대 들어서 TV 홈쇼핑 채널이 생겨났고 일본의 다단계 판매를 흉내내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좌석료 사건으로 불리는 재팬라이프이다. 1993년에 불법 피라미드 일제 소탕령이 내려지며 단속 대상 업체가 100여 개에 육박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1.0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주변의 피해자들을 봐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6.25 전쟁을 치른 세대들이 공산당에 민감하듯이 피라미드를 경험한 구세대들은 다단계는 피라미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한국을 리크루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린턴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글로벌 정책이 오늘날 한국 시장에서만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온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는 대부분이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업체들이다. 그들은 좋은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MLM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한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은 제품을 공급하는 방법보다는 보상 플랜을 무기로 가격에 맞는 제품을 런칭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좋은 제품을 직접 공급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1.0 시대에 등록된 매출 순위 10위권 국내 다단계 판매 업체 90% 이상이 폐업하거나 소멸하였다. 현재까지 토종 네트워크의 자존심을 내걸고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업체는 애터미와 지쿱 등 몇몇 업체에 불과하다. 최근 15년간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흐름을 나름대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12년 전엔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업체는 바로 주땡땡 회장이 설립한 JU 네트워크 주식회사다. 2002년 1968억 원, 2003년 3,31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신장하며 2004년 급기야 아메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며 한 해 1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많은 피해자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했는가? 한국인의 특성이 속인주의와 권력의 속성, 유명인사, 그룹 형태의 상장법인, 오너의 퍼포먼스에 유독 약하다. 당시 JU는 10여 개의 계열사를 관계사를 두고 회장 지분 출자 운운하며 UTN, JU 프로덕션, 유니맥 코리아, JU 택배, 폴라리스, 한샘닷컴, 불스코코 등을 내세웠다. 10여 개 회사를 계열사와 관계사로 두고 주 회장의 지분 출자로 세신과 한성에코넷도 관계사에 추가했다. 권력형 로비와 지자체와의 연결고리, 유람선, JU마트, 백화점, 유전개발까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멀쩡한 35만 명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4년 상위 10여 개의 회사 중 회색으로 표시한 5개 업체가 구속되거나 폐업했다. 썬라이더를 제외하고는 국내 업체이다. 4위였던 하이리빙은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다 결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때 회사가 흔들림을 앓거나 본인 산하 조직 와해되었던 리더들은 발빠르게 글로벌 회사로 이동하여 연간 수십억 이상 부를 누리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필자는 1993년에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숙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95년 합법화 시점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며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경험하였다.
2004년 JU가 시장을 지배할 때 공유 마케팅의 허상과 1, 2차 마케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말렸으나 역부족이었다. 인지 부조화가 낳은 산물이 결국 피해자 양산이었다. 이후 필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학문적 토대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다. 보상 플랜의 유형과 실제 적용, 후원과 육성 체계, 멘토링, 코칭 등 교육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정규 MBA 과정을 추진하며 10년간 기업 교육의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네트워크 3.0 멤버십 파워를 출간하며 네트워크 마케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19년 공정위 발표 기준 다단계 판매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의 중복 포함이지만 903만 명이다. 청년 실업, 자영업자 몰락, 일자리 부족, 노인 인구 증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사회적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하는 멤버의 수는 늘고 있다. 이럴 때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펀딩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다음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라. 2004년에서 2019년 국내 상위 10위 업체 매출 현황. 5위 STC는 1,500원대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되었다. STC그룹 이땡땡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7일 고액수당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1,500원대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높은 수당이 지급될 것처럼 회원들을 속인 뒤 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했다며 수당 지급의 현실성과 다단계 판매에 따르는 높은 위험에 대해 7천여 명의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은 각종 설명회에서 해외 유명 대학의 박사처럼 행동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며 앞장서 사람들을 속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매출 1조 원을 기록한 1위 JU 네트워크 주땡땡 회장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수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JU그룹 주땡땡 회장이 재심에서도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대법원은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JU 네트워크와 JU 백화점 등 방문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 1천억 원대 물품 구입비를 받아 챙기고 회사 돈 2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되었고 아직 복역 중이다. 3위 업체인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대표도 구속되었다. 위베스트는 JU의 소비생활 마케팅을 벤치마킹해 시장에 진입하여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2위까지 고속 성장했으나 검찰에 기소되었다. 법원은 1조 원대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위베스트 경영진에 대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안땡땡 회장에게 징역 10년 징역을 선고했다. 포인트 마케팅은 JU그룹 영업행위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2위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대표가 구속되었다. 검찰이 다단계 판매업체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임원진들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투자자들로부터 2조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 대표 장모 씨와 상모 이사 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2만 8천여 명의 회원들로부터 2조 3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너스티는 회원들이 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 1점씩을 적립한 뒤 점당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JU의 공유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9위 업체인 월드종합라이센스 대표가 고발 조치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은 후원 수당을 주고 변경된 지급 기준을 알리지 않은 다단계 판매업체 월드종합라이센스와 이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1억 3천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판매원에게 공급 상품의 가격 합계인 814억 2,200만 원의 46.9%에 해당하는 382억 5,700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는데 현행 방문 판매법은 후원수당을 35%로 제한하고 있다. 또 2006년 2월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 기준을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바꾸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판매원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수당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다단계의 문제는 바로 경영자의 도덕성이다. 10위에 랭크된 통신 다단계 주식회사 CN커뮤니케이션 안땡땡 회장이 판매원으로 등록해 후원수당 등을 수령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주주인 안땡땡 회장이 지난 2012년 8월 8일부터 최근까지 판매원으로 등록해 모두 2억 455만 원의 부당한 수당을 챙겨왔다며 이것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3년, 2014년 매출 순위 10위권 내에 있던 메리케이가 계속하여 매출이 하락하면서 2019년 8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 매출 10위권에 있었던 봄코리아는 2017년 매출이 836억 원 규모에서 2018년도에는 217억 원 매출로 30위권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설립 당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2015년 매출 10위로 단숨에 도달하였던 네리움은 미국 본사에서 제품 등과 관련한 소송 등 불미스러운 이슈로 인하여 매출의 하락을 겪었으며 2019년 니오라로 사명 변경을 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애터미와 지쿱의 성장은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지쿱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업적을 보이고 있다. 제조를 기반으로 둔 우량 기업으로 제조법인과 유통법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하고 있는 회사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은 가치를 만드는 생산자와 그 가치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나고 연결되는 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양하게 연결되는 양방향에 있으며 생산자와 사용자는 랜덤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를 양면시장이라고 부른다. 양면시장은 사용자가 새로운 금융상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단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면시장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면시장은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시적인 거래가 나타난다. 양면시장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신문자와 잡지사는 독자와 광고주라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상대하고 양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양쪽 고객 모두를 만족하게 한다. 양면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네트워크 효과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상대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이익이나 효용을 얻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18억 명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길목에 광고나 서비스가 노출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높은 광고비나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페이스북 플랫폼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처럼 충성도가 높고 사용자 수가 많은 한쪽 측면을 먼저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판매자 집단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은 크게 중개수수료, 구독료, 광고료, 라이센싱, 아이템 판매 등으로 구분된다. 애플의 앱스토어,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이 중개 수수료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을 신청한 어플을 검토한 후 입점을 승인하고 유료 판매 수수료 30%를 가져간다. 우버도 드라이버가 벌어들인 매출의 20에서 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호텔을 중개하는 호텔 엔조이닷컴은 수수료 형태로 판매액의 7에서 20%를 가져간다. 전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예매한 게스트와 숙박을 빌려주는 호스트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 모델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려면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자 그룹에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와 판매자 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사업 요건들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